첫 번째 강연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빅테크 기업의 금융사업 전략 수립 경험을 갖추신 전문가시죠. 네, 김윤주 보스턴 컨설팅 그룹 코리아 매니징 디렉터 파트너를 모시고 전통 금융 시대의 종언, 디지털 금융 혁신과 융합이 과제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BCG의 김윤주 파트너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이번에 주제 자체가 디지털 금융 혁신과 융합인데 참 융합이란 단어가 아주 시의적절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금일 논의는 그 금융기관이 어떻게 하면 융합할 수 있는가, 또 왜 융합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지금 현재 그 환경 변화의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주제인 수평 융합 모델로 전환돼야 된다라는 그 화두를 좀 던지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시사점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 전환의 양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간에는 고객의 기대 수준이 과거와 달리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그 테크놀로지, 그 중에서 딥테크가 실질적으로 이제 구현이 된다라는 얘기. 세 번째는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 변화가 이런 고객의 기대 수준과 기술에 그 기반한 기업들 또는 그런 변화들을 오히려 많이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새로운 경쟁자들이 이런 흐름을 바꾸기 때문에 기존의 그 패러다임과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간다라는 설명을 뒤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무빙 포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에 대한 기대 수준인데요. 앞에 보시면 지금 이거는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는데, 해외에서 고객들이 예를 들면 넷플릭스를 보면서 우버를 타고 아마존에서 주문하는 것들을 저희가 뭐 너무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데,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에 검색에 쇼핑을 하고 타다를 타고 다니든지 카카오 택시를 타고 또 마켓컬리에서 새벽 배송을 받고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에는 모바일 폰을 중심으로 세상과 완전히 커넥트된 그 삶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의 어떤 경험의 단절이라는 것을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감내하기 힘들어하는, 이런 서비스가 너무나 고객한테 당연한 그 세상이 됐고, 그런 게 금융한테도 아주 바로 빠른 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우리가 왜 디지털라이즈를 많이 했냐가 아니라 고객은 이미 디지털의 경험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BCG가 팔로우업하고 있는 이런 핀테크 투자들을 보면 분야별 비중 측면에서 가장 높은 비중 중에 하나를 차지하면서도 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은 순수 기술입니다. 즉 리테일 뱅킹의 예를 들면 인터넷 뱅킹에 대한 투자 또는 송금 업체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순수 기술 기업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업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 거기는 이제 빅데이터, 그다음에 블록체인,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 그리고 보안, 이런 기술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측에 한 가지 예를 설명드리면, 팔런티어 같은 업체는 원래는 CIA가 투자했던 테러리스트를 찾아내는 그런 빅데이터 프로그램 회사인데, 지금 현재는 이 회사가 금융의 보안 또는 사기 금융 거래들을 찾아내는 쪽으로 넘어와서 민간 업체들과 경쟁을 하면서 그 투자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즉 이런 기술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핀테크 개념으로 금융 기업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규제 변화 차원에서도 큰 변화들이 있는데, 아마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그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변화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마이 데이터, 또 마이 페이먼트, 종합 지급 결제로 연결되는 새로운 그 규제 변화들입니다. 그 페이먼트 규제와 데이터 규제들인데요. 이 규제들이 풀리게 되면 결국에는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아니었지만 마치 금융기관처럼, 예를 들면 쿠팡에서 시작했지만 마이 페이먼트를 달고 지급 지시 서비스를 받으면 마치 은행업처럼 그 데일리 뱅킹 서비스들을 해줄 수 있는 수많은 서비스 사업자들이 생겨가면서 스몰 뱅킹이 확대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 화폐의 근간을 차지하는 저희 실물 화폐가 암호화폐로 바뀐다라는 한 가지 예시만 생각해 보더라도 금융의 본질, 즉 거래의 본질이죠. 친구한테 돈을 보내고 투자를 하고 돈을 빌리는 그런 뱅킹의 본질은 사라지지만 수단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제공해주는 사업자들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에 맞춰서 많은 경쟁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핀테크 기업들, 일부는 테크놀로지 기업들, 일부는 플랫폼 기업들, 일부는 유통 기업들이 실제로 본인들의 경쟁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이 업체로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리테일에서 시작했지만 저희는 좀 더 확장적으로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이미 챌린저 뱅크들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웰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소호, 크게는 SME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테크 기업들의 확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고객의 기대 수준은 금융 비금융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미 없어졌고 기대 수준은 훨씬 높아져 있는 상태고 기술도 순수 기술 업체들이 금융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경쟁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역량을 플랫폼 역량, 데이터 역량, 기술 역량을 가진 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규제는 이를 혁신 관점에서 고객 혜택 관점에서 풀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판도의 변화는 굉장히 빠르고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라고 저희는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이 성공해왔던 성공 모델이라는 게 이런 변화에 맞느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논의됐던 전략의 핵심이 수직 통합 모델입니다. 수직 통합 모델. 즉 금융기관은 리테일 고객, 프라이빗 뱅킹 고객, 소호 고객, 웰스 매니지먼트 고객, 대기업 고객 다 쪼개죠. 이렇게 잘게 쪼갠 다음에 그 고객한테 어떤 서비스를 어떤 채널로 적용해 줄 거냐 해서 채널을 다 만들고요. 리테일 은행의 점포, PB 점포, 대기업 점포,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제공해 줄 거냐 다 상품을 내부에서 만들고 그리고 그걸 위한 IT 시스템 해서 아주 엔드투엔드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재화해서 아주 빠르고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해 오고 있었죠. 강력한 그 방법을 구축해 오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공고하게 갖춰진 맨 앞에 고객부터 채널부터 상품 서비스 인프라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변화로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이를 저는 무너뜨린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지금까지는 금융기관들이 다 각자의 고객을 쪼개서 각자의 채널로 서비스했지만 수천만의 고객을 들고 있는 플랫폼들이 이미 많이 있고 이들이 금융을 시작한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저희보다 훨씬 더 전통 금융기관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뛰어난 업체들이 손을 잡거나 아니면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금융업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데이터 쪽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금융기관이 가진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금융과 결합하는 모델로 금융에 들어오고 있고 조직과 인재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연하게 빨리 움직이는 조직의 문화와 조직의 형태 자체도 다르게 구성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수직적으로 통합한 모델이 모두가 추구하던 모델이었고 그 안에서 누가 더 클 거냐, 누가 더 빠를 거냐, 누가 더 얼라이먼트가 강할 거냐의 경쟁이었다면 앞으로는 누가 이 수평적으로 들어오는 이 호라이젠탈한 역량을 빨리 가질 거냐의 관건으로 바뀔 거다. 그리고 이런 수평적인 호라이젠탈한 경쟁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금융기관인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든 적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미 바운더리가 깨졌기 때문에 정말 기술 플랫폼 기업 수준의 플랫폼, 기술 기업 수준의 기술, 데이터도 훨씬 더 고객 관점에서 많이 필요한 관점으로 진화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좀 몇 가지 사례를 국내에서 듣는 것보다는 좀 더 글로벌 관점에서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플랫폼 관점에서는 일단은 대고객 접점을 강화하셔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체 플랫폼 관점에서. 지금 보면 체이스 같은 경우에도 피니라는 인전을 별도로 시작했지만 그건 잘 안 됐고요.
대신에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수천만 고객, 수억 고객을 위한 대상으로 지금 자체 플랫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빠르고 편하게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아니더라도 이미 갖고 있는 수천만 명, 수억의 고객을 자기 플랫폼 안에서 서비스를 해주자는 개념에서 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앞으로 앞서 나간 모델을 하나 설명드리면, 최근에 jetblue 에어라인의 항공기 티켓을 사러 가면 그 1,000만 원짜리 티켓, 500만 원짜리 티켓을 아주 싼 가격에 12개월 할부, 24개월 할부해서 팝니다. 근데 그 할부 프로그램을 골드만삭스가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이미 본인의 그 대출 플랫폼을 쪼개서 많은 사업자들한테 밀어 넣어주는 방식으로 타 플랫폼으로 거꾸로 들어가는 백도어 전략을 좀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플랫폼이 있는 곳에 금융이 들어간다라는 전략으로 자체 플랫폼뿐만 아니라 남의 플랫폼을 자기 플랫폼화 시키는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결국 플랫폼과의 융합이 아주 결정적일 거다라는 말씀을 플랫폼 관점에서 드리고요. 두 번째, 테크 관점에서는 이미 금융기관들 중에도 테크 기업보다 더 테크적인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중국의 핑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콜센터의 대부분이 머신러닝 기반으로 돌아가고, 아웃바운드 콜센터는 100% 머신러닝 기반으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핑안에 전화를 하게 되면 본인이 만약에 화가 난 50대 남성이다, 불만이 가득한 그 목소리를 감지하는 순간 콜 기계가 여성 목소리로 바꿔서 전화를 받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에 따라서 목소리가 바뀌는 것까지 이미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그게 왜냐하면 분석을 해봤더니 50대 남성의 목소리는 이 목소리로 대응을 할 때 가장 불만이 수그러진다라는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지금 아주 그 고도화된 AI 봇이 약 800개 정도가 이미 그 콜센터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캐피탈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챗봇, 머신러닝 기반의 챗봇을 월마트에 제공해 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즉 금융기관이 가진 기술의 수준이 고도화되면 이를 기반으로 훨씬 더 사업을 확장성 있게 가져갈 수 있고, 또 기술 기업으로부터의 침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최근에 이런 M&A를 보더라도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실제 M&A를 하는 회사들이 과거에는 동종 업계의 경쟁자라고 했다면, 또는 지역적 차별화가 되는 사업자를 확장 개념에서 인수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말씀드린 수평 융합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기술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사례는 사례보다도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굉장히 먼 얘기처럼 보이지만, 또 쉽게 생각해 보면 단순할 수 있습니다. 즉 US뱅크가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고객한테 보여주고, 고객이 그걸 반응하면 계속 보여주고, 반응하지 않으면 다른 걸 보여주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또 US뱅크가 분류한 고객 중에서 A라는 고객이 만약 B 고객과 비슷하다, 그럼 B 고객이 반응한 걸 A한테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화면을 바꿔가면서 보여주는 로직으로 개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던 데이터에 더해서 고객이 우리한테 남기는 흔적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진화된 모델을 가져가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식이고, 조금 더 진화하는 모델은 결국에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넷플릭스나 구글처럼 고객의 360도를 빌드업하겠다라는 노력이 지금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고객의 360도라고 하는 거는 이 고객을 저희가 최대한 이해하겠다. 그래서 구글은 광고 목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쌓았던 거고, 예를 들면 넷플릭스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관점에서의 서비스를 해줘야 고객이 좋아할까 관점에서 고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면은, 금융기관들도 이 고객을 풀리 이해하겠다. 단순히 나이, 연령, 그리고 이들이 우리한테 어떤 고객 경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넘어서, 어떤 금융 서비스를 쓰는지를 넘어서 훨씬 더 홀리스틱하게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데이터나 오픈뱅킹이 구축이 되면 이런 부분은 훨씬 더 가속화될 거다라고
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보고 있는 핑안이나 커먼헬스나 이런 회사들은 이미 그 홀리스틱한 360도를 갖추기 위한 그런 체계들을 가지고 데이터 관점에서 파트너십 또는 데이터 전략들을 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과 인재 또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지금 최근에 JP모건은 MIT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인재 구분을 다시 했습니다. 과거에는 영업 인력, 기술 인력, 심사 인력 정도로 구분이 됐겠지만 이제 필요한 거는 기술 인력 중에 예를 들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하는 인력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기술을 가진 인력이 필요한 건지를 금융기관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MIT와 협력을 해서 향후 금융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어떤 인력들일 거냐를 내세우고 인력들을 모집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를 들면 캐피탈원은 이런 모집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왜 금융기관에 가서 기술을 해야 되냐라는 기술 인력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오픈 소스의 코딩을 오픈해서 아예 보여준다든지 우리가 이 정도로 기술력이 있다. 같이 와서 우리랑 협업하자. 또는 이들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기술 인력을 전문으로 채용하는 HR팀을 새로 구축한다든지 해서 본격적으로 인력 융합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수직 통합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서비스해오던 방식을 계속할 경우 플랫폼 기업, 기술 기업, 데이터 기업, 또 조직 인재를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에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반면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금융의 본질을 훨씬 더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 관점에서 내부 플랫폼에 대한 강화와 외부 플랫폼과 협업이 동시에 일어나야 될 거고 기술도 마찬가지로 내재화의 기술과 또 외부 투자를 통해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명확히 있어야 될 거고 데이터도 본인들이 가진 고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트너십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이런 파트너 데이터 또는 규제 변화를 통해서 마이 데이터를 얻은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 맵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직 인재 측면에서도 이런 내부적인 역량 기반을 더 확대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금융기관 관점에서는 본인이 잘하는 거 또는 남과 같이 할 거를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파트너십을 하시지만 일부는 아주 큰 규모의 메가 파트너십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JP모건 체이스가 아마존 크레딧 카드를 화이트 라벨링으로 대리 발급을 해주고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아마존 뱅크의 어카운트도 체이스가 전부 다 제공해주기로 하는 확대적인 메가 파트너십에 들어갔습니다. 즉 아마존의 금융은 체이스가 전부 해주겠다라는 파트너십인 거죠. 이런 식의 메가 파트너십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금융 역량을 제공하고 금융 기업들도 확대적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M&A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은행 두 개가 합병하면 훨씬 더 많은 고객, 훨씬 더 많은 채널을 구축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은행 두 개가 인수하면 그 채널에는 다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차라리 이런 펀딩에 대한 그 캐파시티를 가지고 훨씬 더 수평적인 역량, 기술 역량, 데이터 역량을 확보하는 데 써서 이 부분을 선도하는 것이 더 향후에는 중요한 역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기술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일부는 선도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은행에 꼭 필요한 일부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내재화해야 될 것 같고 워낙 많은 기술들이 변하다 보면 최소한 이 기술에 대한 팔로우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도 하고 또 일부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따라가고 파트너십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 똑똑한 기술팀이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인재 확보가 여기에 대한 핵심이 될 거다라는 관점에서 시사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총 20분 정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한 19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 발표는 마치고 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면 이따 토론 시간에 조금 더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를 해주신 김윤주 보스턴 컨설팅 그룹 코리아 파트너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전환이 금융산업 전반에 갖는 시대적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금융기관들도 수평적 역량 차별화를 위해 경제 우위를 지킬 수 있다며 수평적 역량 확보 추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